1979년 12월 12일 6시 30분 서울. 지도의 각 지점에 4가지 사건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경복궁 수도경비사령부 이하의 30경비단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요정,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30경비단실에는 하나회 멤버와 하나회를 지지하는 12명의 영왕급 장교들이 모여 암호명 생일집 잔치라는 12.12 구테타 세력의 본부가 마련되었고, 전두환이 마련한 연희동 술자리에는 전두환 대신 보안사 참모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 김진기 육군본부 헌병감, 장병주 특전사령관이 참석해 연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전두환은 국무총리 공관으로 향해 최규하 대통령과 만나고 있었고, 보안사의 허삼수 대령은 보안사 수사관, 헌병 중대 병력을 버스에 태우고 한남동의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향합니다.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는 전두환이 최규하에게 김재규와 관련해 정승화 총장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체포 승인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전두환이 들고 온 서류에는 국방장관의 사인이 없었고, 최규하는 국방장관의 승인 없이는 승인할 수 없으며 정식 절차를 통해서 보고하라고 말하며 결재를 해주지 않고 완강하게 나섭니다. 같은 시각 한남동 육창공관에서는 허삼수 대령이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정승화 총장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허삼수는 정승화 총장에게 김재규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합니다. 정 총장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허삼수는 녹음이 필요하다며 연행을 시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 총장은 부관에게 대통령 승인이 있었는지 전화로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부관이 전화를 하려던 순간 수사관의 총성이 울리며 총장 공관에서 총격이 발생합니다. 대기하던 미니버스의 헌병들은 총리 공관을 무력 접수했고, 정 총장은 보안 수사관들에게 강제로 연행되어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끌려갑니다. 이후 공관경비를 담당하던 해병대 병력이 도착하면서 헌병과 해병대 사이에 교전이 일어나게 되고, 아군끼리 총뿌리를 겨누는 혼란스러운 상태가 한동안 지속됩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의 교전과 정승화 총장 납치 사건은 곧바로 국무총리 공관에 있던 전두환 그리고 연희동에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7시 40분경 연희동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던 장태환 수경사령관, 김진기 6번 헌병감, 장병주 특전사령관은 이 소식을 듣고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자 자신들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육군본부로 돌아간 헌병감 김진기 준장은 이번 사태가 전두환의 소행임을 알아차리고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연락해 전두환을 잡으라고 지시합니다. 공식적으로 전두환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전두환은 삼청동 총리공관을 나와 30경비단으로 이동하던 중이었고, 김진기 헌병감은 간발의 차이로 전두환을 체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8시 40분경 30경비단 반란군 본부로 돌아온 전두환은 B플랜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수도경비사령부의 장태환 소장은 사태를 파악하던 중 자신의 휘하에 있던 30경비단을 비롯해 33경비단, 헌병단이 모두 전두환 측으로 넘어간 사실을 파악하고 09시 30경비단 반란군 본부로 연락해 통화를 시도합니다. 반란군 측에서 장태환을 회유하려 했지만 장태환 사령관은 그들을 반란군 세력으로 규정하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09시 30분 장태환은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 작전회의를 하지만 자신의 병력이 대부분 반란군 측에 넘어가 있었고 병력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에 지원 요청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보안사령부는 통신감청을 통해 진압군의 움직임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고 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그리고 구공수여단의 지원 요청 정보가 반란군에게 노출되어 버립니다. 전두환의 지시로 반란군의 1공수여단이 서울로 출동합니다. 1공수여단의 출동을 파악한 6번은 정병주 사령관에게 연락해 1공수여단의 출동을 막아줄 것과 9공수여단을 6번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서울 인근의 4개 공수부대 중 1공수, 3공수, 5공수, 3개 공수부대는 하나회 출신의 지휘관으로 반란군 측에 넘어간 상태였고 진압군은 9공수만 투입할 수 있었는데
구공수의 윤홍기 여단장은 갑종 출신으로 하나회와는 무관했고 전두환이 포섭하지 못한 공수부대였죠. 갑종 출신이란 1950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전쟁에 투입할 장교가 많이 부족했던 시기라 육사는 휴교에 들어가고 갑종 간부 후보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장교를 빠르게 육성해 전선에 투입하게 되는데 이들을 갑종장교 또는 더 줄여서 갑종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방사의 장태환 사령관이 대표적인 갑종 출신이었습니다. 6번은 1공수의 출동을 막는 데 실패하고 9공수를 서울로 출동시킵니다. 밤 10시 50분경 경계 병력이 적었던 6번은 이미 출동한 1공수의 공격을 우려했고 윤석민 참모처장은 6번을 포기하고 어느 정도 무장 병력이 갖춰진 수도경비사령부로 지휘 상황실을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1공수와 9공수의 목표 지점은 서울 용산의 국방부와 육군본부, 먼저 서울에 진입하는 쪽이 승기를 확실하게 잡는 것이었죠. 반란군의 1공수와 진압군의 9공수, 숨막히는 서울 진입작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부평 쪽에서 늦게 출발한 9공수보다 서울과 가까운 김포 방면에서 출동한 1공수가 먼저 서울로 진입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진압군의 장태환 사령관은 묘수를 생각해내죠.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한강 다리를 모조리 봉쇄해 1공수의 서울 진입을 막고 9공수가 도착하면 그들만 통과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1공수는 한강 다리가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주대교 쪽으로 방향을 바꿔 우회해 서울 진입을 재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늦어지고 9공수 여단보다 늦게 도착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반란군 본부는 멘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 6번과 국방부를 장악하는가가 이번 쿠데타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이었죠. 상황은 진압군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반란군 측은 패배를 직감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반란군은 6번으로 연락해 아군끼리 서로 피를 흘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면서 1공수와 9공수를 동시에 철수하는 것이 어떠냐며 신사협정을 제안하게 되는데 6번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반란군의 기만술이었습니다. 6번은 약속을 지키며 9공수를 철수했지만 반란군은 1공수를 철수하지 않고 서울로 그대로 진격시킵니다. 장태환 사령관은 행주대교 인근을 책임지던 34단으로 연락해 행주대교로 넘어오는 1공수 여단을 저지하라고 지시합니다. 34단장은 장태환과 같은 갑종 출신으로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이 되던 12월 13일 새벽 05분 1공수는 34단이 지키고 있던 행주대교를 아무런 저지 없이 통과합니다. 34단은 그 사이 반란군에 넘어가 배신을 했고 적극적으로 협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서울로 들어오는 1공수만이 아니었습니다. 노태우와 황영시의 전방 병력까지 움직이고 있었죠. 장태환은 이 상황을 막기 위해 26사단과 수도기계화 사단의 출동을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보안사의 교란 작전으로 수기사와 26사의 연락이 닿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육군 참모처장 정승환은 출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었으며 출동 권한이 있는 이건영 3군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절대 병력을 이동하지 말라는 전화 지시를 받은 상태로 장태환 사령관의 병력 요청을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압군 지휘부는 북한의 남침 우려와 반란군 진압 사이에서 군 병력 출동을 결정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태였죠. 12월 13일 01시 35분 서울로 진입한 1공수는 큰 무리 없이 용산 6번으로 도착했고 그곳에서 교전이 일어납니다. 이 교전에서 제대를 3주 앞둔 국방부 50헌병대 정선엽 병장이 사망하게 됩니다. 반란군은 6번과 국방부를 점령하게 되고 이곳에서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승기는 완전히 반란군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각 3공수 여단은 특전사령부를 공격,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무력으로 체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던 참군인 김호랑 소령이 사령관을 지키다 총격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팔에 총상을 입고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끌려갑니다. 3공수 서울 진입, 5공수 서울 진입. 이들 3공수와 5공수는 장충당과 동국대에 배치, 전방 병력이었던 노태우의 9사단 병력 동원, 황영시 1군단장 이하의 2기갑 여단 병력 동원,
이들은 서부전선의 핵심 방어 병력으로 한미연합사령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이었음에도 이날 자리를 이탈해 서울로 진입합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청을 점령합니다. 배신을 때린 34단 병력은 고려대에 배치. 이렇게 반란군은 혹시 모를 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의 출동에 철저히 대비했으며 끝까지 진압군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고 완전한 승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진압군의 이건영 3군 사령관은 수도기계화사단과 26사단에 전화로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사실상 상황 종료. 진압군 지휘부가 결단력이 없이 우왕좌왕하며 답답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소한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군인의 직분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압군이 북한의 난치무료와 아군끼리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한 것과는 다르게 반란군은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렸으며 쿠데타를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새벽 03시 반란군에 떨어졌던 노재현 국방장관이 장태환 장군에게 전화를 하고 장태환 장군의 얼마 남지 않은 군대 동원까지 무력화시키죠. 12월 13일 새벽 03시 40분 수경사가 반란군 측에 점령당하고 장태환 및 진압군 인사들이 모두 체포됩니다. 새벽 4시경 모든 상황은 종료됩니다. 그리고 새벽 05시 10분 최규하 대통령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에 대한 사후 결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믿기 좋은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